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눈 동그랗게 뜨고 보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 여윳돈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나중에 자산 좀 불려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좀 계시죠? 자, 오늘 주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주제입니다. 20년 전 노후 자금으로 구매한 내 땅이 묶였다. 도대체 왜?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퇴직금을 당겨받은 저는 그 돈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인이 개발 호재가 몰린 땅이 있다 이러면서 저에게만 특별히 고급 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야야, 그 정말이야? 그 땅에 리조트가 들어와? 야야, 목소리 데시벨 좀 낮춰. 이거 소문나면 땅값 무지하게 오른단 말이야. 아무튼 말이야, 이건 너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끼리 비밀이다. 진태기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어, 자샤. 야야야, 근데 이거 진짜 내 퇴직금이야. 이거 다 투자해도 되겠냐? 야, 넌 그 유명한 말 모르냐? 세상이 흔들려도 땅값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 설마 지금 흔들리니? 그런 거니? 야야야, 지금 내가 흔들리기는. 아무튼 나 이거 진짜 중요한 돈이야. 너만 믿는 거야. 그래, 너 믿고 그래. 투자하는 거야. 그래. 이 정도 열심히 살았으면 우리도 노후에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우리 친구 아이가 내만 따라와. 저는 이 땅이 제 노후를 책임져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20년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제가 가진 땅에 대해 나도 그 땅 주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야, 너도 소장 받았냐? 이거 뭐야? 우리처럼 땅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이 더 된다는 거야. 10명 아니야. 눈 씻고 다시 봐. 뒤에 0 하나 더 있어, 임마. 야, 그럼 100명이란 말이야?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조그만 땅을 어떻게 100명이 나눠 가져? 이거 어떡하는 거야? 나도 피해자, 임마. 그때 나랑 계약한 업체는 20년 전이야. 연락도 안 돼. 야, 재용아, 너 수색대 출신 아니냐? 야, 땅 주인 100명 좀 수색해봐야겠다. 야, 이 뭔 소리야? 여기서 수색대가 왜 나와? 진짜.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땅 주인이 너무 많아서 땅을 팔지도 그걸로 뭘 하지도 못하는 상황. 제가 말로만 듣던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 투자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20년 전에 제 원금이라도 되찾는 방법이 없을까요? 20년 전에 원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산 땅인데 보니까 나 말고도 땅 주인이 아하.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전형적인 그 기획 부동산 피해 사례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도 아마 기획부동산이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동산 개발업자가 개발 호재에 몰렸습니다. 큰 돈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데 막상 그 부분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개발되기가 힘든 땅인데다가 심지어 우리가 조금 봤던 것처럼 업자에게 속아서 토지 지분을 쪼개서 산 피해자가 수십 명인 경우 이런 경우였는데요. 자, 사연의 주인공 A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전에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자 투자한 땅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토지 지분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무려 100명에 달했고요. 그 피해에도 장장 약 10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야, 기획부동산의 피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게 일반 매매와 비교해서 기획부동산의 문제,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토지에 대한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막 꼭 기획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들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밑에 그 상속인들이 같이 지분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처분을 하거나 관리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유 지분권자에 불과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그 부동산을 처분을 하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팔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른 공유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거를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서는 뭐 100명이다라고 하면은 팔고 싶어도 팔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팔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라도 줘서 임대 수익이라도 얻고 싶다라고 해도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이제 임대나 뭐 이런 관리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오래전에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맞아요. 이게 나머지 99명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과거가 생각납니다. 저도 당했기 때문에. 그럼 중간에 땅 팔았던 업체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당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너무 가슴이 아이고. 사기죄 고소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사기죄로 고소해서 그 사람들 처벌받게 하고 나중에 실제로 내 돈을 다시 돌려받는 이 피해복은 사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기망행위를 통해서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망행위, 나를 속였다는 걸 입증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꽁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인이 권유해서 권유자의 권유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가치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업체가 이런 호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막 속이는 감언 이설을 내가 나중에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료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굉장히 애매하게 그 착각할 정도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 호재가 있는데 마치 내가 산 땅에 그 호재가 바로 적용이 되는 것처럼 말은 했는데 사실은 뭐 나중에 보면은 주변 호재만 잔뜩 얘기를 했던 맞아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진짜 어려운 거죠. 그리고 시간이 보통 호재가 뭐 1, 2년 안에 생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지나가지고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시간 지나서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이미 알았을 때는 너무 늦었다거나 맞아. 그 업체가 다 없어진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피해복을 어디서 가서 받아야 되는지 이게 막막한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제주도 1,00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같은 것들도 벌어지고 올해 3월에도 피해자 500명이 있는 500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벌어졌지만 이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네,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뭐 업체를 통해서 투자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 난간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사연의 주인공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금이라도 다시 찾을 수 있냐? 이게 가능할까요? 원금 찾기. 네, 이 원금을 찾으려면 네. 이 사건 몇 가지 쟁점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쟁점은요. 이 피해자들끼리 이 사이좋게 땅을 협의해서 나누는 것도 가능할까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끼리 땅을 나눠라 이건데 이게 가능합니까, 강 변호사님? 일단 뭐 이론상으로야 가능하죠. 뭐 여기 공유 지분권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뭐 나눠 가지자. 뭐 예를 들어서 내 지분은 네가 가지고 내 지분만큼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서 그렇죠. 나한테 그 돈을 줘. 이런 식으로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100명이 다 모여서.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그 100명이 서로가 누군지 몰라요. 예, 맞아요. 뭐 어디서 한 명은 제주도에 살고 한 명은 강원도에 살고 뭐 전혀 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의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결국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제 내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원금이라도 찾아보자라는 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현물 분할이라고 해서 이 토지를 그럼 A는 어떻게 가지고 B는 어떻게 가지고 C는 어떻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그 자기의 지분만큼 토지를 분할해보는 그런 현물 분할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쉽네요. 100명이면 100명 다 공평하게 피자 이렇게 쪼개듯이 나누듯이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딱 나누면 이렇게 가지면 되잖아요. 안 되나? 그렇지만 현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우리 피자만 생각해도 치즈가 더 많은 부분이 있고 페퍼로니가 더 많은 부분이 있고 빵만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피자같이 동그란 땅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반으로 쪼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런데 이쪽 가장자리에는 1급수가 흐르는 강이 있고 이쪽 가장자리에는
8차선 도로가 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좋네. 그러면은 A와 B 둘 중에 누가 이 8차선 도로 쪽에 있는 땅을 갖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재미뽑기 해야 되나? 토지라는 것이 위치나 주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르고 실제로 모양은 또 동그랗지도 않고 막 별의별 그렇지, 모양이 다 맞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현물 분할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듣고 보니까 땅을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눠 갖는다는 건 이게 쉽지가 않겠네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제 여기서 실패하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이 토지를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로 이게 협의도 안 되고 나누는 것도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땅을 매각해가지고 그 매각 대금을 그러니까 돈은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분 비율로 나눠 가지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기획 부동산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막 호재가 많을 것이다라고 부풀려 놓고 알고 보니 아무런 호재가 없었던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경매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낙찰을 받아야 이 낙찰 대금을 뭐 나눠 가지던가 할 텐데 사실상 이게 뭐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다라고 하면은 이 낙찰 자체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뭐 행여나 누군가가 나타나서 낙찰을 받았다라고 해도 그 매각 대금이 이 투자자들한테는 영 성이 차지 않는 그 대금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게 내가 원래 투자했던 원금보다 한참 미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땅을 분할을 한 건가요? 일단 이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지금부터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두 번째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부동산 10년 더 버티면 개발될 수 있을까?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10년을 더 버틴다? 이게 사연이 이렇게 됐는데 일단 이 전체 피해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네. 하나는 A 씨를 중심으로 한 다른 한쪽 피해자들은 시간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 땅값 더 뛸 수 있다. 그러니 가지고 있자. 이런 의견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의견은 B 씨를 포함한 또 다른 의견인데요. 아니다. 이거 봐라. 20년인데 이 모양 아니냐. 기다리다 소용없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경매에서 처분하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A씨 측에서 B씨의 지분까지 구매하는 세 번째 방법을 택하게 된 겁니다. 피해자 한쪽이 다른 피해자의 부분을 구매할 수 있다. 그쵸. 이거군요. 팔 의사가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방법인 이 가액 분할 방법인데요. 사실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거 10년은 더 한번 가지고 있어 보고 싶다. 언젠가는 흔들리지 않으면 개발되겠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은 사람이 부동산의 지분을 팔기를 원하는 사람의 지분을 돈을 주고 정산하고 구매를 하는 거예요. 네네.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정평가 해가지고 이 땅 가격이 얼마냐, 시세가 얼마냐 확인한 다음에 그 지분에 상응하는 만큼 돈을 주고 이 지분을 이전받으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내가 오래 버티고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동 소유자 중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그렇지. 할 수가 있는 맞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A 씨는 땅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리고 B 씨는 중도 하차하면서 이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10년이 지나자 A 씨에게 정말 희소식이 들렸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 한마디로 터지긴 터졌는데 예. 이게 10년 만에 한국토지공사 측에서 네. 그 한 통의 우편물이 왔는데 그 속에는 당신이 지분을 갖고 있는 땅이 개발 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역시 땅인가요? 그럼 최후까지 버티는 자가 버텨야 이기는 되나? 건가요? 그러면 기획부동산도 10년, 앞서 20년 버텼다고 그랬나? 30년 버티면 그게 되긴 되는 모양인데 그런가요? 전 모르죠. 40년 더 기다리면 될지도 40년째 모를 일이긴 한데 뭐 이 사건을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막상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아니 드디어 20년, 30년 기다렸는데 드디어 개발이 된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 토지공사 측에서 얘기를 하기를 그 A 씨 여기서 사연의 A 씨와 이 투자자들이 소유한 땅 중에 일부분만
그 자기들이 매입을 할 예정이고 도로와 맞닿아. 나머지 땅은 전부 맹지다.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내가 사봤자 뭐 건축도 하지 못하고 개발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정말 개발이 가능한 일부분의 땅만 매입을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안한 토지보상금이 2천만 원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A 씨처럼 이렇게 막 공동 지분을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계산을 해보니까 네. 본인이 투자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약 40만 원 안팎의 돈이 아이고야.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럼 제대로 보상을 못 받은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그렇죠. 결국에는 원금 보장이 안 된 거죠. 약 30년 전 처음 땅을 구매할 때도 만만치 않은 돈이었다고 해요.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이 55만 원 이렇게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원금도 다 못 찾고 그때만 해도 큰 돈이었는데 지금 오면 그 돈은 가치가 더 지금 떨어지게 된 떨어진 상황이 거죠. 된 거예요.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이 사실 마음 먹고 사기를 치려고 한다고 하면 좋은 땅을 가지고 하면 그게 무슨 기획부동산이겠어요. 그래, 맞아요. 대부분 맹지나 그린벨트 같이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고 해도 이익이 남으니까 이런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피해를 입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요. 그러면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토지 지번이 있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번을 알고 뭐 시군구청이라든가 정부24 같은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아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토지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등기부등본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가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건 현장 답사예요. 제 친구가 제 얘기 아닙니다. 진짜 변호사인데요. 정말 기획부동산에 당했어요. 외삼촌이 권유해서 샀는데 지방에 있는 땅을 외삼촌도 같이 피해자였거든요. 근데 지방이니까 바쁘고 하니까 외삼촌만 믿고 현지에 안 가본 거예요. 근데 등기부등본 이런 자료만 봤는데 호재가 있긴 있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그 땅에 가봤더니 호재가 있는 땅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엄청난 경사로여서 이 개발 가치가 너무 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 서류만 보고 확인을 하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현장 답사하고 여러 주변 상황들 꼼꼼히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친구 변호사도 당한다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이거 법적으로 뭔가 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제 주변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그 뭐 100명이 한 필지의 땅을 공유지분권자로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면 진짜 뭐 사망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맞아요. 그럼 그 상속인을 뭐 어떻게 찾아서 또 그거를 할 것이며 그리고 외국에 나가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진짜 이게 옴죽달싹 못하는 아예 그냥 반려땅 영원히 그냥 내가 지분으로만 갖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기죄 뭐 성립을 검토를 하고 나라에서도 뭐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거를 묶어가지고 이거를 자유롭게 매매를 하지 못하게 개발 행위 전에 이런 제도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한 번 터지면 사실상 법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부분이 여의치가 않은 부분들이 맞아.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아이고 어쨌든 기획부동산이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특히나 노후 자금을 여기에 그래. 날려버리면 정말 네, 막막하거든요. 맞습니다. 주의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